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델로 게임 11강 오델로 게임 중계 프로그램 제작. 이번 강의에서는 구현 목표 소개, 파이게임 모듈 소개 및 설치, 파이게임으로 UI 구현하기, 중계 프로그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만들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중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계 프로그램은 이 강화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중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강화학습 프로그램을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중계 프로그램이 이 둘 사이의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중계하도록 합니다. 또는 사용자가 내가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자하고 인공지능이 서로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할 중계 프로그램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공 기능으로는 네트워크로부터 2개의 오델로 프로그램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오델로 게임의 진행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오델로 프로그램을 둘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점수 및 결과 처리 및 전송을 하게 됩니다. 게임 완료 시 자동으로 접속을 종료하고 연속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합니다. 자, 연속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화학습은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계 프로그램은 한번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접속이 오면 또 돌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로 중계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프로그램은 이 파이게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파이게임은 파이썬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게임 등을 위한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입니다. SDL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SDL은 간단하게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인데 현재 SDL 2.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게임은 오픈소스 기반이고요. 그래서 파이게임.org 들어가시면 이 파이게임 소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게임을 위한 멀티미디어 표현,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스, 그리고 조이스틱 입력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음악 재생도 가능합니다. 파이썬 설치 프로그램 이용해서 파이게임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때 PIP라는 파이썬 설치 프로그램 이용하셔도 되고, 그다음 파이썬 -m PIP 쓰셔도 됩니다. 또는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파이썬 2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PIP3나 파이썬 3 이용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m pip 인스톨 파이게임 해가지고 파이게임을 인스톨하게 되면 인스톨이 완료가 됐으면 이와 같이 인스톨이 완료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네, 배경 이미지를 일단 2개를 필요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인터넷 등에서 가져왔고요. 하나,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요게 백그라운드 이미지인데 bg.png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드, 표시용으로는 보드.png라는 이름을 저장했고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적당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듈들입니다. 소켓과 select 이것은 네트워크를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time은 시간을 위한 겁니다. math는 이게 수학 계산을 위한 모듈이고요. OSPath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 검사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랜덤은 이게 랜덤하게 어떤 값을 줄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ys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게임 사용했고요. 그 다음 카피, 카피는 우리가 뭔가 복사를 할 때
객체 같은 거 복사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파이게임 로컬스 해가지고 파이게임에 있는 로컬스라는 것을 전부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았습니다. 일단 FPS는 초당 프레임 수인데 일단 10프레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사이즈는 한 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한 칸의 크기는 50 정도로 생각했고요. 근데 X마진하고 Y마진은 요 보드하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 요 사이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공백을 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위드스하고 윈도우즈 하이트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스페이스 사이즈는 한 칸이 됐으니까 오델로 같은 경우는 8 곱하기 8이죠. 그래서 스페이스 사이즈가 곱하기 8, 그래서 8칸, 그 다음에 X마진, 그리고 120 이렇게 쓴 것은 이 X마진은 여기에 있는 X마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별도의 UI를 좀 두기 위해서 여기를 120만큼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Y쪽으로 보면 스페이스 사이즈 8칸, 8칸에 대해서 스페이스 사이즈 곱했고요. 그 다음에 Y마진, Y마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40은 여기에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뭐 메시지를 출력할 목적으로 40 정도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인 경우는 이 RGB 색깔을 각각 255, 255, 255로 둬가지고 화이트를 결정했고요. 블랙은 000, 그 다음에 그리드 컬러. 그리드는 여기에 선을 긋는 건데, 이 선을 긋는 컬러를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여기에 표시하는 텍스트 컬러, 배경이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힌트 컬러는 내가 둘 수 있는 자리, 위치를 표현할 때 이 힌트 컬러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타일의 중앙값. 자, 여기 하나의 타일, 이 한 칸의 중앙값을 찾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앙값을 찾기 위한 목적은 X마진, 일단 X축에서는 X마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P%8 한 것은 내가 P가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지막 칸이 6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당하게 X 위치로 나누려고 하면 P를 8로 나눈 나머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1, 2, 3, 4, 5, 6, 7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걸 스페이스 사이즈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페이스 사이즈를 2로 나눈 중앙값을 찾아야 되니까 2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인 경우에는 요 값이 0이니까 당연히 이 스페이스 사이즈 하나도 안 곱해지겠죠. 그럼 X마진만 더해진 상태에서 이 스페이스 사이즈 이만큼 2분의 1만큼 가도록 하니까 중앙값이 될 겁니다. Y쪽은 여기 P에 대해서 8로 나눈 몫을 이용합니다. 그래야지 0, 1, 2, 3, 4, 5, 6, 7은 8로 나눈 몫이 0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8부터 15까지의 값은 8로 나눈 몫이 1이 되니까 여기가 됩니다. 두 번째 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행을 표현할 때 이렇게 P를 8로 나눈 몫, 거기다 스페이스 사이즈 곱하고요. 역시 중앙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사이즈를 2로 나눠 가지고 그걸 더했습니다. 자, 보드에 그리는 함수입니다. 드로우보드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드로우보드 할 때 디스플레이 서피스에 블릿을 하는데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먼저 블릿합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렇게 getNect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드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스페이스 사이즈 X값, 그 다음에 Y값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 X값에는 그리드를 쭉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우 라인을 이용해서 X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드로우 라인을 이용해서 Y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좌표로 이용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를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 각각의 칸마다 흰색 돌이 있는지 검은색 돌이 있는지 아니면 비어 있는지
아니면 힌트인지. 그래서 보드의 값이 만약에 0이다. 0이면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건데 이 비어 있을 때 0인 경우는 힌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1이다. 그러면 흰색 돌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다. 그러면 검정색 돌인 겁니다. 그 다음에 3인 경우도 있는데 이 3인 경우는 힌트도 아니고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1과 2인 경우에는 드로우 서클을 하는데 1인 경우는 하얀색으로 화이트로 그 다음에 2인 경우에는 역시 원을 그리는데 검정색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0인 경우, 힌트인 경우에는 이 힌트 컬러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드로잉포는 우리가 보드에 그리는 것 외에 화면상의 아래하고 이 옆에 표시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스코어를 getScore 이용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은 일단 얘와 같이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자, 이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 쓰지는 않을 거고요. 화이트는 턴이 1일 때, 블랙은 턴이 2일 때입니다. 그리고 문자열로 화이트의 스코어, 그 다음에 블랙의 스코어, 그리고 턴은 현재 어떤 거다. 그래서 컬러스 턴, 그다음 스코어스 여기는 0에는 화이트, 1에는 블랙이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폰트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폰트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 폰트 형태에서 여기 문자열 str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 렌더링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렌더링 하게 되면 이게 이런 형태의 이미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이미지를 우리가 getNect 이용해서 이미지의 스페이스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의 렉트 바텀 레프트에 바텀 레프트는 밑에서부터 N쪽 밑에 N쪽에 윈도우 하이트 마이너스 5만큼 해가지고 요 위치에다가 이제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 정도 떼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디스플레이 서피스 블릿 해가지고 여기서 생성한 그 이미지를 여기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플레이어스가 뭐 유저인 경우 플레이어스 1이 유저거나 아니면 플레이어스 2가 유저인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트 블릿 해가지고 유저 게임 서피스, 유저 게임 렉트 해서 유저 게임의 서피스 해당돼서 유저 게임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디지플 타일들을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타일들을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얀돌은 검정돌이 되고 검정돌은 하얀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준대 위치로 뭐 위쪽 방향, 그 다음에 대각선 위에 방향, 그 다음 오른쪽 방향, 그리고 대각선 아래쪽 방향, 그리고 아래쪽 방향, 여기서는 대각선의 N쪽 아래 방향, 그리고 N쪽 방향, 그리고 대각선의 위쪽 N쪽 방향으로 이렇게 8군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8군데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DXY에는 그런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8개를 수치화한 것이 바로 이 DXY입니다. 그리고 X하고 Y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P를 8로 나눈 나머지와 그걸 X에다 넣고요. P를 8로 나눈 몫을 Y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블 타일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플립스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향, dx, dy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재 플립이 이루어졌으면 이 스플립이 뭐 true가 되겠죠. 그 다음 tf 검사하고 그 다음에 쭉 넣습니다. tf는 뭐냐면 플립될 것들을 템포러리하게 넣는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그쪽 방향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흰색 돌이었는데 끝까지 가서 검정색 돌을 계속 먹습니다. 먹다가 마지막에 흰색 돌이 나와야지 아 얘가 얘네들 진짜로 뒤집을 타일들이거든요. 근데 흰색 돌이 안 나오거나 비어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 저장한 요 타일들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TF라는 걸 둔 겁니다. 그래서 TF에다가 일단 임시로 여기 있는 검정색 돌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 돌이 다시 나왔다? 그러면 TF가 올바른 거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TF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sFlip 펄스로 놨고 그 다음에 isFlip이 만약에 true다 true 상태가 되면 그러면 플립스에다가 요 템포러리하게 임시로 저장한 이 검정색 돌을 이 플립스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옮겨가면서 만약에 4개 나왔다. 본인의 그 하얀색 돌이 나왔다. 그러면 isFlip을 true로 하고 그 상태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편 돌이다. 상대편 돌이다 하면 당연히 그걸 여기다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상대편 돌인 경우에는 템퍼러리 플립될 곳에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으로 한 칸 진행을 합니다. 자, 상대편 돌도 아니고 내 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T에 여기 3을 가지고 exclusive와 하게 되면 상대편 돌이라는 뜻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편 돌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브렉을 해가지고 isFlip이 펄스인 상태로 브렉이 돼서 이 임시로 저장한 그 플립될 돌들은 저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돌리게 되면 결국 내가 플립해야 될 돌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리턴해주는 과정입니다. 자, 플립 타일스는 앞에서 겟플립스에서 얻어진 그 타일들 리스트를 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이와 같이 RGB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레인지 값에 따라서 계속 변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레인지 값은 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할 수도 있고 하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컬러 값은 턴에 따라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RGB 되어 있는 값을 그냥 000부터 시작해서 255, 255까지 50단계로 스텝을 옮겨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할 것인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립스 해서 겟센터 얻게 되고요. 그 다음 서클 그려가면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좀 FPS 분의 1초만큼 슬립을 해가지고 시간을 지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하게 되면 매번 그림을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됐으면 보드 티를 턴으로 바꿔줘 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힌트를 얻는 겁니다. 힌트를 얻는 것은 마찬가지로 모든 비어있는 곳에서 겟플립 타일즈 이걸 합니다. 그러면 디지필 타일들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디지필 타일들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LEN, FT 디지필 타일들의 개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0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힌트 값이 0이 되는 거다 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힌트의 카운트를 1 증가시킵니다. 자, 힌트의 카운트는 왜 중요하냐? 만약에 제가 하얀도를 놓으려고 하는데 하얀도를 놓을 수 있는 힌트의 카운트가 0이다. 그 얘기는 내가 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블랙 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얀도를 넣을 수 없으면 블랙 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힌트 카운트의 개수도 이렇게 리턴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힌트 카운트 개수는 간단하게 이 힌트들 만약에
뭐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그 리스트의 개수를 리턴하면 되겠지만은 여기는 그냥 보드에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힌트 카운트의 변수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파이 게임은 마우스의 클릭도 가능합니다. 조이스틱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마우스에 입력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건데요. 이 처리하게 되면 마우스 위치는 X하고 Y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X하고 Y 값에 의해서 내가 클릭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get 클릭 포지션은 마우스 입력 X, Y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보드에 해당되는 거면 해당되는 보드, 그렇지 않으면 난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자, X하고 Y를 이 X 클릭한 위치 가지고 이렇게 X, Y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X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 보드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난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인덱스를 표현할 수 있도록 Y 곱하기 8 플러스 X로 리턴을 했습니다. 자, 이 함수는 새로운 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하고요. 초기화할 때는 이와 같이 4개의 위치에 4개의 위치에 동그라미하고 그러니까 하얀 돌 2개하고 검정 돌 2개를 표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얀 돌이 먼저 시작했을 때 힌트 위치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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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4군데의 힌트 위치를 두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보드, 그 다음에 4는 힌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에 대해서 리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4 리턴을 했습니다. 자, 스코어는 화이트 스코어, 블랙 스코어를 일단 00으로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 64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보드 i가 1이면, 즉 하얀색이면 화이트 스코어를 1 증가시키고 보드의 i가 2이면, 즉 검정색이면 블랙 스코어를 1 증가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와 같이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예, 통신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nd ready 하게 되면 보드의 정보를 보내주어라 하는 거거든요. 보드의 정보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앞에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4개의 숫자는 뒤에 있는 데이터의 길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0068로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데이터의 길이가 68 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BD로 시작하고요. 얘네들 BD는 이제 보드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보드에 64개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64개에 대해서 메시지 쭉 붙이게 되면, 그러면 이 메시지의 길이가 총 68개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68개의 글자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8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보드에 총 64칸, 64칸 각각의 칸에는 0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지니까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0에서부터 3까지의 숫자를 조합한 64개의 글자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 프리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적으로 중계기 프로그램은 프리런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강화학습을 위한 거죠. 그게 강화학습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두어야 될 위치들이 후보가 몇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몇 개의 후보들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가 가장 좋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미리 후보에 대해서 하나씩 더 보고 그것에 대한 상태에 대한 상태 공간 값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 프리런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프리런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보드를 복사를 합니다. 피보드에다가. 그래서 피보드에다 복사하고 피보드가 0인가? 자, 여기 힌트거든요. 0은. 근데 힌트가 아닌 곳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후보군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럴 때는 물론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펄스를 리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보드 P를 턴으로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진 곳 피보드 P에 대해서 getFlip tiles 이용해서 FT를 구합니다. 그리고 FT 값을 턴으로 다 바꿉니다. 여기는 애니메이션 필요 없죠. 그죠? 애니메이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get hint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역시 앞에와 똑같이 68글자 이용해서 PR 프리런 한 거다. PR 값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샌드레이디 한 거와 똑같은 형식으로 64개의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샌드레이디하고 샌드 프리런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접속이 요청이 왔을 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접속 요청이 오면 accept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커넥션 됐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리드 소켓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스 0이 만약 2다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소켓을 클로즈하고 리턴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 2라고 되어 있으면 이미 사용 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켓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랜덤 레인지 1에서부터 3까지 이용해 가지고 C 해 가지고 플레이어 C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하고 그다음 플레이어스 C를 C속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스 제로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스 제로의 값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플레이어들의 숫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0, 1, 2 형태가 되고 2가 되면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이 총 2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스타트 게임을 하게 됩니다. 자, 리시브 함수입니다. 이 리시브는 일단 하나의 패킷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패킷의 길이를 얻기 위해서 네 글자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네 글자를 읽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랭스를 가져옵니다. 랭스를 가져오게 되면 그 다음에 몇 글자를 읽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읽을 때까지 while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글자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처리가 됐으면 스플릿을 이용해서 0068 이런 문자열과 그 다음에 BD도 하나의 문자열이었죠. 그리고 뒤에는 이 보드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0, 1, 2, 3 이런 형태의 64개의 글자가 이렇게 스플릿하게 됩니다. 이 스플릿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가 만약에 AB는 어버트입니다. 그런 경우는 on 어버트 하게 되고 PT는 어디다 두었다? 그러면 둔 자리에다가 실제로 둬야 되기 때문에 P 값을 얻어가지고 place P를 하게 됩니다. PR은 프리런이죠. 그런 경우는 send 프리런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lace 함수입니다. place 함수는 실제로 둘 곳이 힌트 값이 아니면 펄스 이건 에러죠 사실은. 그래서 에러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게 되고 그다음 플립 타일즈 P 해서 P에 대해서 플립 타일즈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턴을 바꾸게 되겠죠. 이 턴을 바꿀 때 익스클루시브와 3을 하는 이유는 이게 제가 턴이 01과 1과 2죠. 그럼 이진수 표현하면 하나는 01이고 하나는 10이거든요. 이것을 익스클루시브화 해가지고 3은 11이거든요. 그걸 결과를 하게 되면 01은 10이 되고 10은 01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턴을 이렇게 간단하게 익스클루시브화로 바꾸게 했습니다. 힌트 얻어서 힌트 카운트 가져오게 되고요. 힌트 카운트가 0보다 크다 하면 샌드레이디 해주고요. 만약에 0보다 크지 않고 0이다 하면 샌드레이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return true
해주고 그다음 턴을 또 바꿔줍니다. 이 턴을 왜 바꿔주냐면 힌트 카운트가 0인 경우에요. 이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턴을 바꾸는데 또 턴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힌트 카운트를 또 얻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샌드 레이디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0이 두 번이 나왔잖아요. 연달아서. 그러면 두 번, 둘 다 둘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온킷 게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리턴 펄스 해가지고, 힌트 카운트가 두 번 연속으로 0이 나왔기 때문에 게임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면 일단 보드하고 힌트 카운트하고 턴 이것은 글로벌하게 그냥 가져왔고요. 그 다음 보드하고 힌트 카운트를 새로운 보드를 만들면서 보드 값, 그 다음 힌트 카운트 값을 받아옵니다. 턴은 하얀색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i는 1에서부터 2까지 1, 2 돌아가면서 플레이어스 i가 유저인 경우는 무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저한테는 정보를 샌드할 통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저인 경우는 통신을 안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현재의 상태, 게임이 시작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스 i에다 샌드 해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0008 ST 000 그 다음에 1가 2가 갈 수 있는데 1인 경우는 그 해당되는 즉 이 중계기 프로그램한테 여기에 스타트 1 보내주게 되면 여기는 이 AI 프로그램에서는 나는 하얀 돌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2를 보내주게 되면 이쪽 프로그램에서는 난 검정 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샌드 레이디 해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곳에 해당되는 턴에 해당되는 그 AI한테 준비가 됐다 해서 돌을 넣어라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다음 게임이 끝났을 경우에는 뭐 각각 스코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각각 모든 그 현재 접속해 있는 모든 커넥트 된 곳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W는 몇 개, B는 몇 개. 그러면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죠. 큰 쪽이 이긴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모든 접속을 리무브 함으로써 우리가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값도 이렇게 다시 초기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게임이 중간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중계기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하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뭔가 오류든 아니면 그 접속 종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한테 계속 게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보트 형태로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유연하게 계속 내가 프로그램을 더 학습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볼트라는 메시지입니다. 전송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게임, 이거는 사용자가 유저 게임을 부른 경우입니다. 그럼 사용자 유저 게임을 부른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 그 유저 게임 이미 그 플레이어의 수가 2명이면 소용이 없죠. 그리고 플레이어 1이 유저거나 플레이어 2가 유저라고 하면 그냥 유저는 한 명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유저가 있으면 그러면 리턴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유저가 아닌 경우에 뭐 true 무한히 돌면서 1하고 2일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C가 난인 경우에 해당되는 곳을 유저로 하고 플레이어의 수를 한 명 늘리고 그 다음 플레이어 수가 2명이다. 그러면 스타트 게임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유저 XY라 해가지고 클릭 포지션을 얻어가지고 해당되는 곳에 놓도록 하는 겁니다. 클릭 포지션이 만약에 난이거나 아니면 그 둘 수 없는 힌트가 아닌 곳에 둔 경우에는 리턴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스 P 해가지고 두게 합니다.
자, 온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드로우 보드,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드로우 인포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화면에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이벤트 처리할 때는 이 파이게임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게 결국 뭐냐?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 조이스틱 입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오른쪽 위에 보면 X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눌러가지고 클로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타입이 퀴시면 또는 이벤트 타입이 키업이면서 키 이스케이프, 그러니까 이스케이프 키가 눌렸다. 그런 경우에는 리턴 펄스를 해가지고 이걸 끝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우스 버튼 업이다. 마우스 버튼이 눌렸다가 풀린 경우죠. 그때 마우스 X하고 마우스 Y를 이벤트 포지셔너부터 받아가지고 유저 게임 렉트, 그다음 콜라이드 포인트 해서 그것이 그 유저 게임 렉트라는 게 여기 유저 게임의 요 영역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콜라이드 포인트에서 여기 값이 먹힌 게 맞다면 그러면 온 유저 게임 하게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턴이 유저다. 그러면 온 유저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온아이들에서 이제 true를 리턴하게 되면 true는 계속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펄스 같은 경우는 펄스가 리턴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할 거고요. true가 리턴하게 되면 계속 게임이 진행되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리슨 소켓을 만들고요. 그 다음 리슨 소켓 처리하고 바인드 해서 8791번이라는 포트 번호를 여기서는 사용했습니다. 리슨 소켓 리슨을 설정해주고 리드 속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파이 게임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쪽입니다. 파이 게임 이니셜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게임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이드스하고 윈도우 하이트에 맞게 디스플레이 서피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캡션은 그냥 게임 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게임의 폰트는 노멀 폰트하고 빅 폰트 두 개를 만들었고요. 노멀 폰트하고 빅 폰트는 노멀 폰트는 16포인트짜리 폰트, 그 다음에 빅 폰트는 32포인트짜리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보드 이미지는 보드.png 가져와 가지고요. 그것의 위치는 이와 같이 보드 이미지를 8 곱하기 스페이스 사이즈 곱하기 8 곱하기 스페이스 사이즈 맞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 요 영역을 맞춰가지고 해당되는 X 마진, Y 마진 그 위치에다가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bg.png를 가져오고요. bg 이미지 역시 윈도우 위드스하고 윈도우 하이트에 맞게 스케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보드 이미지에다가 이걸 맞게 bg 이미지에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bg 이미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bg 이미지 처리가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 유저 게임 서피스라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유저 게임에 해당되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버튼을 렌더링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렌더링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보드 만들고 플레이어스 일단 플레이어스의 0은 플레이어의 숫자 0명의 숫자가 있다. 그 다음에 난으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 턴은 일단 화이트 턴이 우선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select 이용해서 계속 네트워크를 감시하고요. 그때 리드스가 오게 되면 그게 리슨 소켓이다. 리드스에 있는 게 리슨 소켓이다 하면 온커넥트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온리시브를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뭔가 에러가 났다. 그럼 온오버트를 부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onI들이 만약에 true가 아닌 false 값이 왔다, 그럼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끝내게 합니다. 그래서 파이게임 킷을 이용해서 파이게임도 종료하도록 합니다.